전국의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S오피서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입학,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에 81기로 합격한 예비 해군사관학교 후보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이번에 해군사관학교 81기 학교장 추천 전형 우선 선발로 합격한 고영건이라고 합니다. 역시 예비생도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긴장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원래 면접 연습할 때 그렇게 긴장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12월 말인데 요즘에는 뭐 합격하고 나서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합격하고 나서 제가 좀 교육관계가 넓은 편이라 한 명 한 명 만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아주 점심, 저녁, 식사 시간 단위로 쪼개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역시 초단위로 유명 인사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네. 이 앞으로 이제 가입교 기간 있죠? 맞습니다. 가입교 있고 그다음에 정식 입교가 있는데 내년 이제 불과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2023년 되면은 입교까지 그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1월 3일 가입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네. 1월 2일 진해로 출발해서 그곳에서 한박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1시 30분까지 들어가야 해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머리 빡빡 싹 다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서 정신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머리 아찔합니다. 지금 스타일 좋으신데 거의 배우급이신데 감사합니다. 저게 잘 이루어지는 순간 개인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일단 이제 가입교 기간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2월 3일까지 가입교를 시작하고 이제 그 이후 정확하진 않은데 3월에 입학식을 따로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걸 또 준비하고 이제 네네. 임관하시는 선배님 임관식도 따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가입교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럼 한 4주 정도 가까이 되네요. 네, 4주에서 5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겁주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림도 없죠. 네. 미래가 없습니다. 가입교 때 포기를 못해서 정식 입교하게 되고 1년차 때 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임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네. 보통 이제 가입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4, 5주 동안에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합격한 것이 후회된다는 예비생도들도 있는데 아마 훈련 받다 보면은 합격한 것 자체가 후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야. 너무 겁을 많이 줬나? 네, 살짝 무섭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저 약간 또 변태 같은 끼가 있어서 약간 고통스러울수록 약간 즐기는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네, 말은 쉽게 해요. 막상 겪으면 또 가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이제 또 입교를 하고, 그러면은 세상 모든 거 얻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생도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생도 생활 과정 전체 다 끝나고서 임관만 하면은 정말, 세상 날아갈 것 같은데, 또 초급장교 시절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큰 합격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 예비생도 님과 오늘 해군사관학교 입학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관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인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했다. 네. 바다는 깊으니까 깊게 생각.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니까 해군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군이 제가 또 매우 넓잖아요. 미지의 공간이고. 뭐 일단은 깊게 생각하니까 바다가 깊고. 깊고 넓게. 깊고 넓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언제 내가 군인이 되겠다
어떤 계기라든지 뭐 시기가 있었는지요? 이제 있다면 제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보통 제 나이 때 이 친구들은 이제 대통령, 막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막 유엔 사무총장, 막 이런 꿈들을 꿉니다.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네. 제가 평범한 회사원, 뭔가 그런 거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무거움을 느껴가지고 어린 나이에 되게 괜찮네요. 네, 뭔가 그런 소박한 거를 꿈꾸다가 어, 제가 군인들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소박하게 살면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군인이겠다. 그리고 너무 멋있다. 이게 저한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그때부터 공군을 꿈꿨습니다. 공군? 해군이 아니라 공군을 꿈꿨습니다. 어저께 공군 박살 났는데, 드론 왔는데, 드론 4대인가 왔는데, 다 놓쳤어, 지금. 더구나, 아이고, 안 돼. 육군 그 대국인가 뭐 이렇게 떴는데, 공군 육군 작살났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유튜버, 뭐 등등이었는데, 뭐 큰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군인이고 공군이었다 했던 부분 것은 뭐 전투기 조종 뭐 이런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전투기. 하면서 그냥 멋있어 보이지. 그쵸. 그때는 또 마냥 네, 멋있어 보이지. 소리가 또 엄청 크잖아요. 엔진 소리가. 그랬는데 결국은 해군으로 선택을 하셨고 또 어쨌든 이제 사관학교 기준으로 해서 진로를 이제 잡았습니다. 해군으로 그럼 전환된 시기는 언제예요? 결정적으로 전환된 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고2 때 이때가 올라갈 때?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한 순간입니다. 특별한 어떤 해군이 주는 모멘텀, 해군이 주는 매력 이런 것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소박함을 남다르게 꿈꿨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인생 모토인 모시는 스승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욕망을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군인 네.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했다. 네. 공군은 높게 생각. 네, 공군은 그냥 공군- 멋있다. 공군은 위로 가니까 높게 생각한 네. 거고, 바다는 깊으니까 야, 깊게 생각.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니까 해군으로.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해군이 제가 또 해외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해군에 네. 해자가 네. 바다 해자니까 매우 넓잖아요. 미지의 해외. 공간이고. 일단은 깊게 생각하니까 바다가 깊고 해외니까 바다 바깥이니까 깊고 넓게. 깊고 넓게. 이렇게. 높게는 아니네. 해군 항모 생기고 또 전투기 생기면 높게도 해야 되겠네. 공부할 게 더 생겼네요. 네, 좋아요. 결국은 이제 고2 올라가실 때 공군에서 해군으로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핵심적인 건 뭐다? 높게가 아니라 깊게 그리고 또 넓게 거기서부터 대양해군의 꿈을 키우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근의 해군도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대양으로 나가서 막 미지의 공간에서 싸우는. 그때 근데 대양해군 개념을 안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웠죠. 네. 예. 어쨌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해군으로 결정을 하셨고, 네. 사실은 이제 그 해군이 현대군이고, 예전에도 이제 미군도 마찬가지죠. 육군 중심으로 이제 가다가 해군이 미군의 전체 군을 대변하는 이제 그와 같은 군이 됐듯이 네. 대한민국도 점점 해군이 중심군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사실입니다. 군인으로 확정하고 더구나 또 해군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장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키우셨고 해군이 됨과 동시에 장교의 꿈을 꾸신 건가요? 네, 저는 원래부터 일반군보다는 장교의 모습을 장교였고, 꿈꿨습니다. 부모님이랑 주변에서는 군인이 되겠다. 더구나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공군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고 네. 해군은 바다에 빠져 죽고 우선 걱정할 텐데 네.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진짜 솔직히 제가 처음 중3 때까지만 해도 네네. 네가 무슨 군인이냐. 음, 일단 제가 애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예, 집안에서 예. 그런 편인데 네네네. 부모님들이 이런 저의 어린 모습,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네. 네. 군대에 가면 걱정되고 또 제가 공군을 간다 하니 혹시라도 막 실수해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서 다쳤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꿈을 접지 않으셨어요? 네. 어떤 면이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나요? 전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오히려? 네, 이제 제가 외동이라서 내가 부모님이 걱정하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걱정하실 것 같고 이렇게 걱정하시다 보면은 왠지 불효를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크게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독립하고 뭔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자. 내가 결정한 건 끝까지 해내보자.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를 계속 쇠방치로 두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후로도 부모님은 군을 반대하는 경우 있고 일반 대학 가서 너가 학자의 길을 거두라든지 너희 성격은 군인에 안 맞아. 너 그렇게 부모한테 애교 부리면서 큰 애가 네가 무슨 군인이냐. 그런 어떤 추가적인 부모의 종용 뭐 이런 것은 없었는지요? 제가 임원 생활을 항상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어머님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을 대할 때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걸 제가 경험으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이렇게 걱정을 해주실 때는 그래도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할까? 내가 좀 더 성적을 많이 가져오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면은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고 지금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